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 합니다. 좀 흥미롭지 않나요? 바로 시작해 볼게요. 혹시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? 친구들이랑 실컷 웃고 떠들고 진짜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혼자 딱 돌아온 순간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. 아, 오늘 좀 피곤했나? 하고 넘기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죠. 뭔가 근본적인 게 잘못됐다는 그런 느낌이요. 바로 이 지점에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전곡을 찌릅니다.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문제는 누구와 어울리느냐 하는 거죠.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. 진짜 위험한 건 혼자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라고요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파헤치고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허함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빌려 관계를 분류하고 건강한 관계망을 만드는 법,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내 사람을 선택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어울리고 났는데 왜 더 공허할까? 왜 사람들과의 만남이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? 사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. 인맥이 자산이다. 항상 친절해야 한다. 사람들과 잘 지내라. 근데 그 결과가 왜 종종 이런 공허함으로 도마오는 걸까요? 네, 바로 이거예요. 이 문장들이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. 당신은 그저 사람들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을 뿐 진짜 마음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거죠. 그냥 시간 때우고 즐거웠을 뿐이지 그걸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진 못했어요.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내 속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의 진짜 이유입니다. 그렇다면 이 얕은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삶의 세 가지 길이라는 틀이 아주 유용합니다.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결국 어떤 좋음을 향한다고 봤는데요. 다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좋음의 종류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걷는다고 말했어요. 첫 번째는 쾌락의 삶,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면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좇는 거죠. 두 번째는 명예의 삶입니다.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관심받고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삶이에요. 바로 이 두 가지 길에만 머무는 사람들, 이들이 바로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피상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긴 길이 바로 관조의 삶인데요. 이건 진리, 인격, 이성 같은 더 깊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. 자, 그럼 이런 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? 이게 그냥 좀 재미없고 말지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. 어떤 종류의 우정을 맺느냐가 우리의 인격, 심지어는 행복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.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나눴어요. 첫째, 유용성에 기반한 우정. 이건 서로에게 이득이 될 때만 유지되는 관계죠. 비즈니스 파트너처럼요. 둘째, 쾌락에 기반한 우정. 같이 놀면 재밌고 시간 잘 가고 딱 거기까지인 관계입니다.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는 대부분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있어요. 문제는 이 관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관계에서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할 때 시작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, 가장 희귀하고 소중한 우정이 바로 덕에 기반한 우정입니다. 서로의 좋은 점을 알아보고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요. 진짜 영원의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?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통찰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회적 전염이라는 현대 심리학 개념입니다.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, 여러분.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. 우리 신경계가 주변 사람들, 특히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신경계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. 그들의 냉소적인 태도, 그들의 게으름, 그들의 낮은 기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펀지처럼 내 안에 스며드는 겁니다.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. 정말 무서운 얘기죠? 자, 이제 좀 무거운 얘기는 그만하고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. 그래서 어쩌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.
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4단계 계획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4가지 단계가 바로 건강한 관계망을 위한 수칙입니다. 첫째, 내 주변 관계의 실체를 똑바로, 명확히 보기. 둘째, 그 관계들을 제자리에 단호하게 분류하기. 셋째, 좋은 관계는 의도적으로 구축하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내면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지키기입니다. 하나씩 살펴볼까요? 두 번째 단계인 단호하게 분류하기는 이 세 개의 원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. 가장 바깥쪽 원에는 유용성의 관계, 그러니까 직장 동료나 가끔 연락하는 지인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? 중간 원에는 쾌락의 관계, 같이 놀면 재밌는 친구들이 있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심부, 이 안쪽 원에는 오직 덕의 관계, 즉 내 인생의 핵심적인 사람들만 위치해야 합니다. 우리가 힘든 이유는 이 원들을 헷갈리기 때문이에요. 예를 들어 중간원에 있어야 할 그냥 재밌는 친구를 안쪽 원에 놓고 내 인생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고 진지한 조언을 기대하면 당연히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. 막상 내 인간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변명들이 고개를 듭니다.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? 사람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? 이런 불안감들이요. 괜찮습니다. 이제 그 두려움들을 하나씩 정면으로 마주하고 깨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의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거든요. 내가 너무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 있죠? 아니요. 이건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겁니다. 그럼 내 곁에 누가 남지? 하는 걱정. 이건 오히려 새로운 기회입니다.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진 그 침묵의 공간으로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.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? 맞아요. 아무도 완벽하지 않죠. 하지만 덕 있는 우정은 완벽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의지에 관한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인맥을 잃을 거야 라는 불안감. 기억하세요. 진짜 인격은 기회를 만들지만 잘못된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기회를 파괴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.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, 즉 내면의 원을 누구로 채우느냐가 당신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사실.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. 당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인 첫걸음을 제안하려고 합니다. 바로 여기 보이는 숫자 7, 7일간의 도전입니다. 이 7일 챌린지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해요. 일주일 동안 딱 4가지만 실천해보는 겁니다. 매일 나를 공허하게 만든 만남과 나에게 활기를 준 만남을 하나씩만 적어보는 거예요. 그리고 영혼 없는 초대에 최소 한 번은 아니라고 거절해보세요. 또 하루 30분은 온전히 혼자 있거나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남들 험담하거나 무의미한 경쟁에 끼어들지 않기.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정신이 고요해지고 직관이 날카로워지면서 어떤 관계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지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. 결국 한 인간은 주변의 군중이 아니라 곁에 머물도록 허락한 소수에 의해 만들어진다.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. 그 소중한 자원을 누구에게 허락할 것인가? 그 선택이 바로 당신 자신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.